종목들 살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왜 이런 종목들이 올랐을까 보겠습니다. 로봇주 한번 체크할게요. 로봇주 가운데서는 휴림 로봇이 10%대 강세, 로보로보도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 괜찮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진짜 많이 오른 대표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로봇주들이 일제히 올라섭니다. 정부가 이 4대 제조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또 밝혔는데요. 이 얘기에 또 함께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로보로보는 지금 28%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이 종목은 100% 넘게 뛰어오른 종목이죠. 5,680원 기록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도 지금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나요? 5% 가까운 반등을 주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롱 티슈진에 대한 그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상장 폐지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한국거래소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상패 관련 실질 심사를 좀 미루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숨 돌린 코롱생명과학이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 위태위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여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22,650원입니다. 제넥신 툴젠과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음봉 나와주네요. 장중한 때는 7만 원대 훌쩍 뛰어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69,800원대까지 상승폭 자체는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서 서로 부족한 기술들을 보완할 수도 있겠고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 막을 수 있겠고 여러모로 시너지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를 물음표로 찍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의문적인 시선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넥신 이번 합병은 주총을 통해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총이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죠. 제일기획도 보겠습니다. 장중한 때는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상승 탄력도를 조금은 줄여놓습니다. 어쨌거나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제일기획 29,000원에 현재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나 올랐었잖아요. 더 올라갈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JVM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다 할 이슈가 잡힌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자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JVM 42,150원 혹시 관심 두고 지켜볼 만한 종목인지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주도 최근 들어서 매기가 좀 쏠립니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도 다 그런 것 같아요. 풍력뚝도 그렇고요. 어제는 하나케미칼이 강했고요. 오늘은 S에너지가 3% 넘는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쪽에서도 태양광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들리고 중국 쪽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보조금 지급한다는 얘기 들립니다. 각국에서의 이런 움직임 속에 태양광 에너지 이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점검 들어가도록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반등 좀 세게 나오고 있죠? 7% 넘는 상승으로 장대 양봉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패널 부분에서는 세계 1위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양매수가 잡히기도 하고요. 의미 있는 반등인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뭐부터 볼까요? LG 디스플레이 볼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일단 뉴스가 잡혀 있긴 한데 앞으로 끌어올릴 만한 뉴스인가가 궁금해요.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 엄청난 이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이제 악재투성이었던 이런 LG 그룹주들이 그래도 이제 바닥은 확인이 됐지 않았나 이런 인식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동차용 이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이런 공급량 그리고 출하량이 전 세계 1위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이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이제 LG 디스플레이만의 이슈가 아니라 LG 전자 쪽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LG 전자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구광모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이 VC 사업 쪽, 즉 전장 사업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해 나가고 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LG 그룹 쪽이 지금까지 휴대폰도 잘 안 됐었고요. 디스플레이도 이제 중국과 경쟁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랑 상당히 좀 밀접한 영향이 많죠.
LG 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화웨이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입장이고 또 이제 LG U 플러스는 공급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간의 이런 화웨이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이슈였는데 다행히도 삼성이라든가 LG, SK가 당장은 공급 중단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도 좀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호재로 본다라고 하면은 3분기 때 이제 LG 애플 쪽에서 출시하기로 한 신제품의 OLED를 직접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QLED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OLED는 이미 대중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LCD에 대한 가격이 중간중간 이렇게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도 사양 산업이라 봅니다. 왜냐면은 이 어르신들, 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야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 그런 민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뭐 잘 나오면 되고 저렴하면 되고 잘 보이면 되고 요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시지만 젊은 세대층들에서 이런 TV라든가 대형 뭐 휴대폰 교체하거나 새로 구매할 때는 OLED라든가 QLED가 탑재된 제품들이 대다수일 거거든요. 그래서 LCD 쪽에 대해서 투자를 좀 줄이고 있고 OLED 쪽이나 QLED 쪽으로 좀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회복은 상당 기간 좀 걸릴 수 있겠으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 한 10년 전에 저가 부분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가 메리트 그 이상 엄청난 호재를 찾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 정도의 그렇죠. 시각이신가요? 예, 투자 맞습니다.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5월 달에 사실은 조금 강하게 좀 빠졌어요. 화요일에 대한 악재까지 좀 겹쳤었고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만 원 내지 전고점 라인이 2만 2천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좋아요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만큼 그 정도의 반등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JVM이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생소하게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JVM,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자세히 알고 있었던 회사는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 분석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다 보니까 찾게 된 종목인데 이제 약을 자동으로 제조화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실제로 이 기업이 2016년에 한미사이언스, 한미그룹 자체가 인수를 했었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미 1위입니다.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약국들의 80%는 이 기업이 지금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조 자동화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처방전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 처방전을 기계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약 선택도 해주고 그 약을 또 이제 포장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추후 미래에 보면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지금은 약사분들께서 해주고 있지만 일반 환자분들께서 처방전을 갖다 넣어도 실제로 뭐 약을 처방해주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내 시장 80% 이미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쪽의 성장은 추가적인 성장을 바로 나타내긴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해외 시장 쪽을 좀 봐야 됩니다. 이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약국에서 이제 약을 타드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닐에다가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 보시면은 정말 이제 이 타먹기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라든가 종이 박스 이렇게 약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휴대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은 이미 조금 바꾸고자 하는 이런 일회용 비닐봉지로 포장하는 그런 문화로 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JV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은 이제 약품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화 시스템이 약을 잘못 줄 수도 있는 그런 또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검수도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유럽에도 많이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제부터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년에는 실제로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약국도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런 약사분들이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봤을 때 충분히 미래 성장성이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네. 무인화, 뭐 그렇죠. 자동화로 바뀌는 것의 수혜 맞습니다. 종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의견을 볼까요?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좋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관심 종목에 지금 당장 등록을 해놓고 4만 원 밑으로 깨지면은 아주 강하게 좀 매수를 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5만 원대까지, 5만 원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좋아요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참 조정이 그렇죠. 제법 나왔었던 종목이네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4만 원 아래에서 접근 그리고 예. 5만 원 선까지 올려다보는 전략으로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JVM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오늘 뭐 장대 양봉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시세를 깨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는 신고가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다 이미 반영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혹시나 해서 가져가 봤습니다. 네.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광고 시장이라는 게 경기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경기가 또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2분기 실적도 좋다라는 이야기, 2분기,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쪽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 쪽으로도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사실 제일기획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고 회사로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뭐 획기적이라던가 기술력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기엔 좀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왜냐라고 하면은 이 최대주가 삼성전자죠. 즉 삼성그룹 내에 있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광고를 전적으로 제일기획이 맡았었고 당연히 제일기획이니까 뭐 삼성 제품들은 광고를 하겠고 실적도 뭐 어렵지는 않겠지 이 정도 인식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제일기획이 삼성의 그룹 계열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새어나오면서 제일기획이 자체적으로 좀 커갈 수 있는 이런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이런 해외에 있는 유럽이나라든가 미국에 있는 그런 중소형 기업들을 M&A 하면서 한 10개 이상 기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뭐 삼성 관련된 부품들을 TV 광고에 썼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 시장 쪽에서 TV 광고 매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바일 시장 쪽에서 광고를 좀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기획이 최근에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광고가 타겟팅 광고라 해서 내가 한번 봤던 제품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타겟팅해주는 그런 광고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네. 실제로 이 시간 통해서 작년 또 11월 달에 이런 타겟팅 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광고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광고주들 자체가 제일기획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 삼성그룹 외에도 상당히 좀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로 인해서 삼성그룹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리스크가 상당히 감소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 단 신고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도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되 좋아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뭐 신고가 연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태양광 관련주들 볼까요? 최근 신재생 에너지들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특히 태양광은 네. 뭐 미국 쪽에서 어제만 하더라도 태양광 설치가 뭐 1분기에 뭐 최대래나 뭐 네. 이러고 중국 쪽에는 올 하반기 보조금 지급 이제 시작된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좋게 봐도 될까요 이제는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일단 네. 국내 시장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아직까지 뭐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 에너지가 우리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들은 기술적인 반등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로 오늘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 S에너지입니다. 현재 고가 기준으로 한 18%까지 올랐다가 지금 3%대에 마감할 거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매물이 너무 많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공급 계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공급 계약 나왔을 이런 80억 공급 계약만으로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정부 정책으로 계속 대체 에너지, 제3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서 밀고 있는데 사실 심리 자체가 많이 안 좋아요. 태양광 ESS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적자가 2018년부터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에너지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시는 이런 뭐 시골 사시는 노인분들마저도 이거 해도 되는 거 맞나라는 인식들이 많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3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고 차라리 이제 이런 쪽에 투자하신다라 그러면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제로 이 화재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1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었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탑픽으로 드렸었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있었지만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던가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 훨씬 더 지금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네, 이런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글쎄요라는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신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뭐 에코프로 BM도 적정한 가격선, 매력적인 가격선에 놓여 그렇죠. 있다는 말씀도 꼭 기억을 해둘게요. 내일장 탑픽주 하나 꼽을 텐데요. LG 디스플레이, JVM, 질기획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올려둘까요? 생소하지만 그래도 미래 성장성 있는 JVM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VM을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둘게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